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83세 현역 의사이자 건강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허준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실 꼭 새벽에 잠에서 깨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요즘 새벽에 눈이 떠져서 다시 자야 하나, 그냥 일어나야 하나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는 코를 골며 푹 잤던 날들이 많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새벽에 자주 깨는 일이 늘어나죠. 이게 단순히 잠을 덜 잤으니 피곤하다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새벽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하루의 컨디션, 심지어 앞으로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35년 넘게 환자분들과 수면 상담을 해오면서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수면의 질이 놀랍게 좋아지는 사례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오늘은 새벽에 깨는 근본적인 이유와 특히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 행동, 그리고 이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왜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잠에서 깨는 걸까요? 통증 때문에, 옆집 소음 때문에, 혹은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깨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특히 나이가 들면서 새벽에 깨는 데는 3가지 주요 원인이 있습니다. 이 원인을 이해하면 내가 왜 이러지? 라는 자책 대신 몸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잠을 자면 정말 푹 잤죠. 새벽에 깨는 일 없이 아침까지 쭉 자는 날이 많았을 거예요. 그건 우리 수면의 대부분이 깊은 잠이었기 때문입니다. 깊은 잠은 주변 소음이나 약간의 통증에도 깨지 않고 몸과 마음을 완전히 재충전해주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60세를 넘기면서 이 깊은 잠이 5% 이하로 줄어들고 수면의 95% 이상이 얕은 잠으로 바뀝니다. 얕은 잠에서는 작은 소리, 예를 들어 옆방에서 나는 TV 소리나 무릎의 작은 통증에도 쉽게 깨게 되죠. 왜 이렇게 깊은 잠이 줄어들까요? 가장 큰 이유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 때문입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자연적인 수면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젊었을 때는 저녁이 되면 멜라토닌이 듬뿍 분비돼서 깊고 긴 잠을 잘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멜라토닌의 양이 반 이상 줄어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는 젊었을 때의 절반 이하로 멜라토닌이 분비된다고 해요. 그래서 밤에 일찍 졸리지만 그 잠이 오래가지 못하고 새벽에 깨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계가 있어요. 바로 생체 시계인데 이 시계는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야 하는지를 조절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 시계가 아침 7시쯤 이제 일어날 시간이라고 신호를 보냈죠. 이 신호는 체온을 살짝 올리는 방식으로 전달됩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생체 시계가 점점 앞으로 당겨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침 7시에 깨던 몸이 이제는 새벽 4시나 5시에 체온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일찍 깨는 겁니다. 또 새벽 시간에는 우리 뇌의 편도체라는 부분이 특히 예민해집니다. 편도체는 감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는 이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시간대라고 해요. 그래서 평소엔 별것 아닌 걱정, 예를 들어 내일 병원 예약 잊지 말아야지 같은 생각이 새벽에는 거대한 불안으로 부풀려지기 쉽습니다. 이 시간대에 깨면 작은 고민이 큰 산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깊은 잠의 감소, 생체 시계의 변화, 뇌의 예민함, 이 3가지 때문에 새벽에 깨는 일이 잦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일 뿐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새벽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예요. 잘못된 행동을 피하고 올바른 습관을 들이면 이 시간을 건강과 행복을 쌓는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새벽에 깨는 일이 일주일에 3번 이상 반복된다면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35년간 수면 상담을 하면서 발견한 건 새벽에 깨었을 때 아래 3가지 행동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크게 좋아진다는 점이에요.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1. 시계나 휴대폰을 확인하지 마세요. 새벽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머리맡에 시계나 휴대폰을 확인하죠. 지금 몇 시지? 아직 4시밖에 안 됐네 하면서요. 그런데 이 행동 정말 위험합니다.
시간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 뇌는 경계 태세에 들어갑니다. 갑자기 남은 시간은 몇 시간? 이 정도 잤으니 내일 피곤하면 어쩌지? 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하죠. 이 과정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지금 깨어 있어야 해 라는 신호를 보내 잠을 더 멀리 쫓아버립니다. 제 환자였던 68세 박순자님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박순자님은 평생 푹 자던 분이었는데 은퇴 후 새벽마다 깨기 시작하셨어요. 눈을 뜰 때마다 디지털 시계를 확인하시곤 했죠. 아직 4시 13분이야. 잠을 더 자야 하는데 내일 손녀 보러 갈 때 피곤하면 어쩌지 하면서 불안이 커지셨다고 해요. 결국 걱정이 걱정을 불러서 날이 밝을 때까지 한숨도 더 못 주무셨죠. 미국 수면의학회의 수면 전문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결에 시계를 보는 건 수면의 가장 큰 적이다. 시간을 확인하는 순간 뇌는 잠을 자는 대신 걱정 모드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제가 박 어르신께 드린 조언은 간단했어요. 침실에서 모든 시계를 치워보세요. 휴대폰은 거실에 두고 주무시고요. 일주일 뒤 박 어르신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시간을 모르니까 아직 한밤중이겠지 하고 편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금방 다시 잠들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침실에서 시계를 치우거나 적어도 화면이 보이지 않게 뒤집어 두세요. 알람은 필요하다면 설정해두되 중간에 깨더라도 절대 시간을 확인하지 마세요. 이 작은 변화가 걱정의 악순환을 끊어줄 겁니다. 2. 억지로 눈을 감고 잠을 청하지 마세요. 새벽에 깨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다시 자야 해. 눈을 감고 있으면 잠이 올 거야.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꼭 감은 채 잠이 오길 기다리시는데 20분, 30분, 심지어 1시간이 지나도 잠은 오지 않고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집니다. 내일 손주 봐줘야 하는데 피곤하면 어쩌지? 화초 물도 줘야 하고 병원 예약도 있는데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까? 이런 생각의 소용돌이에 빠지면 빠져나오기 정말 어렵죠. 63세 김영희님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김영희님은 평생 잠을 깊게 주무셨던 분인데 작년부터 새벽 4시만 되면 눈이 떠지셨어요. 그때마다 다시 자야지 하며 억지로 눈을 감고 버티셨지만 잠은 오지 않고 걱정만 쌓였어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전이라고 부르는데 새벽 시간에는 작은 불안이 거대한 공포로 부풀려지기 쉽습니다. 고요한 새벽 혼자 깨어있는 시간에는 모든 걱정이 실제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는 법이에요. 미국 수면의학회에서 권장하는 자극조절법에 따르면 20분 이상 잠이 오지 않으면 과감히 침대를 떠나는 게 좋습니다. 침대에서 오래 뒤척이면 뇌가 침대는 불안과 고민을 하는 곳이라고 잘못 학습하게 돼요. 김영희님께 제가 제안한 방법은 이랬어요. 15분 정도 잠이 오지 않으면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가세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그리고 작은 노트에 떠오르는 걱정거리를 적어보세요. 김영희 님이 이 방법을 실천한 뒤 정말 놀라운 변화를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거실 소파에 누우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면서 잠이 스르륵 왔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침대에서 1시간 내내 깨어 있는 것보다 다른 공간에서 20분 동안 마음을 달래고 5분 만에 잠드는 게 훨씬 건강한 수면 방법입니다. 3. 물을 많이 마시지 마세요. 새벽에 깨면 목이 마르다고 물 한 잔을 쭉 들이키는 분들 많으시죠? 이 행동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78세 이철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철호님은 40년간 교직에 계셨던 분인데 은퇴 후 매일 새벽 3시쯤 깨시곤 했어요. 그때마다 부엌에 가서 물 한 컵을 가득 마시셨죠. 물 마시면 몸이 편해지고 다시 잠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하셨지만 실제로는 한두 시간 동안 화장실을 들락거리느라 잠들기가 더 어려워지셨어요. 제가 35년간 수면 연구를 하면서 발견한 사실 중 하나는 새벽에 과도하게 물을 마시면 수면의 질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약해져서 밤중에 마신 물이 빠르게 방광을 채웁니다. 젊었을 때는 물을 마셔도 한두 시간 뒤에 화장실에 갔다면 70대 이후에는 30분도 안 돼 소변이 마려워질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새벽에 물을 종이컵 1컵 이상 마신 분들은 다시 잠들 때까지 평균 58분이 걸렸지만
물을 거의 안 마시거나 소량만 마신 분들은 평균 17분 만에 잠들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1. 침대 옆에 작은 컵에 물을 조금만 두세요. 입이 마를 때 한두 모금만 마시는 정도로 제한하세요. 2. 취침 2시간 전부터 수분 섭취를 최소화하세요. 저녁 식사 후 물을 많이 마시면 새벽에 화장실 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3. 목이 마를 때는 조금씩 나눠 마시세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지 말고 천천히 소량씩 마시는 게 좋아요. 78세 이철호님은 이 방법을 실천하신 뒤 화장실 갈 일이 거의 없어졌고 새벽에 깨도 10분 안에 다시 잠들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는 신장에 휴식을 주는 시간입니다. 최소한의 물만 마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에요. 이제 새벽에 깨었을 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알았으니 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래 세 가지 방법은 단순하지만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것들입니다. 모두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끌리는 한 가지만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1. 따뜻한 물 한 잔과 손발 마사지. 첫 번째 방법은 간단하지만 정말 효과적이에요. 새벽에 깨면 억지로 잠을 청하려 하지 말고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손과 발을 5분 정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77세 김미연님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김미연님은 10년 넘게 새벽 3시에 깨셔서 뒤척이시곤 했어요. 그러다 이 방법을 시도해 보셨죠. 따뜻한 물을 마시고 소파에 앉아서 손바닥을 비벼 따뜻하게 한 뒤 손가락을 하나씩 마사지하고 발바닥을 엄지로 둥글게 문지르셨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침대에 누우셨더니 몸이 따뜻해지면서 마음도 편안해졌고 금방 잠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왜 이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먼저 따뜻한 물은 몸의 긴장을 풀고 체온을 살짝 높여줍니다. 체온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죠. 또 손과 발에는 신경 끝점이 많아서 이곳을 마사지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부교감 신경은 몸을 휴식 모드로 전환시켜 쉽게 잠이 오도록 만듭니다. 특별한 기술은 필요 없어요. 그냥 손바닥을 비벼서 따뜻하게 하고 손가락과 발바닥을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2. 감사 일기와 걱정 상자. 새벽에 깨면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밀려오죠. 자식들 잘 지낼까? 내 건강은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새벽 시간에는 뇌의 편도체가 예민해져서 작은 고민도 크게 느껴진다고 해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감사 일기와 걱정 상자입니다. 83세 박순호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박순호님은 새벽에 깨면 자녀와 건강 걱정으로 가슴이 답답하셨죠. 그래서 침대 옆에 작은 노트와 예쁜 상자를 두셨어요. 새벽에 깨면 먼저 노트에 어제 감사했던 일을 3가지 적으셨어요. 손주 전화 받아서 기뻤다. 맛있는 된장국 먹었다. 날씨가 따뜻했다. 같은 소소한 것들이요. 그 다음 걱정되는 일들을 작은 종이에 적어서 상자에 넣으셨어요. 박순호님은 걱정을 상자에 넣고 나면 머릿속이 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러고 나니 금방 잠이 오더라고요 라고 하셨어요.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요. 감사 일기를 쓰면 뇌의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긍정적인 생각이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걱정 상자는 심리적으로 지금은 이 문제를 해결할 때가 아니야 라고 마음을 정리하게 해줍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 일기를 3주간 쓴 어르신들의 수면 질이 41% 향상되고 아침 활력이 28% 증가했다고 해요. 오늘 밤 침대 옆에 노트와 상자를 준비해 보세요. 3. 감각 명상. 마지막 방법은 감각 명상입니다. 이건 단순히 잠을 위한 방법이 아니라 불안 치료에도 쓰이는 강력한 기술이에요. 76세 이명자님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명자님은 40년 함께 사신 남편을 갑자기 잃으시고 새벽마다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못 주무셨어요. 그러다 이 명상을 시도해 보셨죠. 방법은 간단해요. 새벽에 깨면 침대에 누운 채로 5가지 감각을 천천히 느껴보는 겁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5가지, 창문, 옷장, 천장의 문양, 침대 이불, 문 손잡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4가지, 부드러운 이불, 푹신한 베개, 따뜻한 손바닥과 발바닥. 들을 수 있는 3가지 소리, 바람 소리, 시계 초침 소리, 내 숨소리.
맡을 수 있는 두 가지 냄새, 이불에서 나는 향, 방 안 공기 냄새. 맛볼 수 있는 한 가지 맛, 입안의 느낌. 이명자님은 세 번째, 네 번째 단계쯤 가니까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걱정이 멈추고 지금 이 순간 편안한 침대에 누워 있구나 라는 생각만 남았다고 하셨어요. 이 방법은 내가 걱정 모드에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도록 전환시켜 줍니다. 불안한 생각이 구름처럼 흩어지고 평온함이 찾아오죠. 새벽 시간을 선물로 만드는 마음가짐. 수십 년간 어르신들을 만나며 깨달은 게 있어요. 젊었을 때와 달리 생체 리듬이 바뀌는 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예요. 또 잠을 못 잤네 하고 좌절하기보다 이 조용한 시간을 나만의 특별한 순간으로 만들어 볼까 하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부터 새벽 3시에서 5시에 깨신다면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세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 따뜻한 물과 손발 마사지, 감사 일기와 걱정 상자, 감각 명상 중 한 가지만 꾸준히 해보세요. 2달 뒤 새벽에 깨는 게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대되는 시간이 될지도 몰라요. 인생의 모든 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새벽의 고요한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잠을 더 편안하게 만들고 하루를 더 활기차게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클릭 한 번이 누군가의 인생에 큰 영감을 줄 수 있으니까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